제가 서울 합정동에 있는 그 딜라이트 스퀘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교보문고가 지하 2층에 있어요. 거기서 제가 다녔던 회사이기도 한데 근처인데 거기서 음, 제가 옷도 사고 책도 사고 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우주조각가란 책을 직접 사려고 갔는데 없는 거예요. 재고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샀거든요. 보이세요? 이 책을 샀는데 제가 이 책 중에서 제가 한 목차가 꽤 양이 책의 두께는 한 250에서 60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이 책이 그리 막 딱딱한 내용도 아니고 좀 저한테는 좀 잘 읽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선정을 했고요. 잠깐 화면 공유를 잠깐 할게요. 화면 공유를 잠깐 할게요. 제가 준비는 좀 촉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목차는 돼 있어요. 네, 목차가 좀 저는 주제를 다룰 게 뭐냐? 저는 이 주제하고요. 이 주제랑 이 주제에 대해서 좀 해볼 거예요. 읽어 드릴게요. 성공한 사람은 후회와 미련은 현재 삶을 현재의 삶을 희생시킬 뿐이다. 현재의 충실함이 내일의 윤택함을 보장한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금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한 번 실패자는 영원한 실패자인가? 라는 이 네 가지 목차를 통해서 잠깐 이야기를 풀도록 할게요. 네. 잠깐 공유 잠깐 풀고, 네. 제가 마인드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저자 이름이 알렉산더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지었고요. 이 잘 사는 게 최대 복수다라는 제목을 지은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잘 나갔던 인간인가라는 생각을 됐어요. 이 사람은 진짜 재벌인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재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뿌리 깊은 나무란 드라마 보셨어요, 혹시? 한석규 씨 나오고 신세경 씨 나오고 거기서 한석규 씨가 세종대왕으로 나오시잖아요. 이게 예전에 나왔던 드라마인데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살짝 욕인데 제가 얘기하면 너무 천박해 보일까 봐. 네. 세종대왕으로 나왔던 한석규 씨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살짝 욕이긴 한데 채팅으로 잠깐 알려드릴게요. 이 대사가 나와요. 이 대사가 나오는데 네, 진짜 맛깔나게 연기 잘하시는 배우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한석규 씨를 만났어요. 제가 프리즌 그때 보고 근데 목소리가 진짜 굉장히 좋아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신의 성대모사 하는 그 정성호 씨가 제발 좀 그만하라고 SNS에서 굉장히 우려먹었거든요. 정성호 씨가 그때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잠깐 딴 길로 새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다루고 있던 목차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고 생각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거든요. 처음에 제가 다루고 싶은 목차가 뭐냐면 지금 파트 1 해가지고 현재의 상황에서 부유해지는 법에 대한 네 가지만 오늘을 다뤄볼 거예요. 짧지만 처음으로는 제가 성공한 사람 잠깐만요. 먼저 후회와 미련은 현재의 삶을 희생시킬 뿐이다. 그 마인드로 제가 오늘도 준비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후회와 미련은 내 삶을 우리가 살면서 후회와 미련은 분명히 가지고 아까도 제가 후회를 했었죠. 원데이 클래스 후기 비디오를 보면서 아 시청자의 입장에서 몸 푸는 시간, 스트레칭, 운동할 수 있는 시간 좀 줄 걸, 좀 숨 좀 고르는 시간을 줄 걸. 그리고 제가 작년에 못 했던 그 버킷리스트가 원데이 클래스인데 제가 못 했거든요. 내가 투두리스트를 통해서 한 가지만 했으면 작년에 완벽한 삶을 보냈을 텐데라고 했었고 계속 내 질질질 끌다 보니까 후회하고 후회하는 시간을 갖고 미련을 느끼는 시간과 동시에 계속 줄줄줄줄 세고 있는 거예요. 돈처럼. 그럼으로써 현재의 삶을 저의 현재의 삶을 계속 희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이런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거든요. 이게 박명수 씨가 불렀던 그 노래 가사 중에 하나 일부예요. 진짜 지금 느끼는 건 후회는 사칠 뿐이야라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이런 영화 대사도 하나 떠올라요. 혹시 영화 이병헌 씨랑 조승우 씨가 나왔던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아세요? 여기서 이 영화 대사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런 가사예요. 이런 이런 대사가 있어요. 진짜 이번 올해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추억은 가슴 묻고 버스의 미련을 버려. 진짜 저도 굉장히 지나간 버스의 미련을 많이 가졌거든요. 제가 뛰어가다가 어제 대전으로 오는 버스를 놓칠 뻔했어요. 제가 18시 5분에 딱 터미널 도착했거든요. 아저씨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 망했다 싶어가지고 아저씨 여기요 했는데 그 터미널 거기 관계분이 여기 사람 손님 타요 하니까 끼익 쓰더니 아저씨가 이렇게 땀을 막 삐질삐질 흘면서 막 저를 태워주셨어요. 그때 잠깐 후회했죠. 제가 한 5분이나 더 일찍 나올 걸, 10분이나 일찍 나올 걸. 그러면서 제가 후회를 잠깐 했었습니다. 어, 뭐든지 이 제가 이 목차만 알려드리고 책에 대한 얘기를 해버린다면 사실 좀 재미있을 거라고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들어봤을 법한 뭐 노래 가사라든지 영화 대사를 인용해가지고 후회와 미련은 현재의 삶을 희생시킬 뿐이다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쉽게 다가가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도 왜냐하면 책 내용으로만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 책을 접하셨을 분도 계실 거고 접하시지 않은 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책 내용을 소개를 시켜버린다면은 이 내용이 예상이 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내용을 설명해 주는 대신에 저의 좀 제가 우리가 겪어왔던 뭐 인생 얘기나 사실 책도 우리 인생의 일부분이거든요. 인생의 일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책을 우리가 왜 독서를 하고 왜 책을 읽는지 왜 책 쓰고 이걸 리뷰를 하는지 우리가 삶 속에서 윤택해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런 좀 들어가면서 좀
설명을 해드린다는 점도 있다는 점을 네, 인지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첫 번째 목차 관련이고요. 네, 잠깐. 제가 지금 이 책을 두 번째 읽고 있어요.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번만 읽으면은 제가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읽음으로써 완벽히 그 책을 마스터하겠다는 생각으로 독서를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 책을 한 번 사면 최소 두 번 내지 읽어요. 왜 제가 남들보다 제가 어렸을 때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후유증으로 이해가 남들이 100 했잖아요. 전 50%, 60%밖에 안 돼요. 후유증 때문에.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좀 가해를 시게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들 책 한 번 읽을 때 세 번 독서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음, 현재에 충실함을 보장해요. 잠깐만 소리 크게 좀 줄일게요.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알맵이 조금 보기에는 화면상 네, 글씨가 좀 조금 작아요. 네. 네, 그죠. 근데 잠깐만요. 네,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예시를 한번 계속 들어드릴 텐데 저는 일단 콘텐츠를 지금 첫 번째 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9개월째, 10개월째 영어 아침마다 공부를 해왔고 지금 13개월째 금주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충분히 그 약속들을 지켜내가면서 내 건강도 찾고 내 지식도 함양을 하고 저의 커리어를 조금씩 쌓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제가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근데 전 사실 모르겠어요, 사실. 제 자신을 못 믿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계속 현재 계속 충실하다고는 저한테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충실하다고 생각을 안 하- 생각이 충실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준비한다는 생각을 계속 해가면서 계속 지금 매일매일 준비하거든요. 월화수목금토일. 저는 계속 쉬지 않고 뭔가 했기 때문에 피곤해도 익숙해요. 근데 어제 계속 준비했던 게 비록 어젠 두 분이었지만 저는 제가 강의에 대한 커리어를 윤택감을 쌓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2기 때는 10명, 15명 오게끔 할 수 있게끔 계속 오늘 충실해지려고 협업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표님들도 지금 내일의 윤택함, 그 다음 주에 대한 윤택함, 현재 충실한다고 해서 내일이 당장 윤택해지진 않아요. 이거는 제가 입 아프게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신데 제가 굳이 설명해 드릴 이유가 없죠. 반드시 윤택한다는 윤택하지가 않기 때문에 보장만 한다는 거지 그게 100%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 내일이 아니라 당장 아니다. 그 다음 주를 위하여 그 다음 주 그 다음 달을 위하여 계속 저의 계획에 대한 엔진을 계속 밟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밟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계속 주기적으로 바인더도 제가 쓴 지 한 10개월이 됐고 하다 보니까 일상이 된 게 일상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현재에 계속 충실하면은 그게 습관이 되고, 현재에 충실하면 내일이 윤택함을 보장한다는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저자가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100%이 문장을 신뢰를 하진 않거든요. 현재 충실하면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고, 죄송합니다. 일상이 되고 자가 되고 문화가 되는 거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것을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 있는 대표님들의 얼굴을 절대로 못 뵐 수가 없었다고 판단을 해요. 왜? 저는 재작년 12월 약 3년 한 2개월, 3개월 전에는 전 거의 죽은 목숨이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2021년 12월 날 다 이겨냈지만 그때도 사실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불안했던 거죠. 현재 충실해도 불안불안했고 오늘 충실했어도 어제 충실했어도 그 모레 충실했어도 지난주 토요일 날 충실했어도 불안했던 거죠. 현재 충실해도 왜 불안하냐면 목 없는 거예요. 제가 단순히 그냥 이겨내자. 제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요 그냥 단어를 쉽게 쓰면 안 된다고 판단했거든요. 이 그냥이라는 주는 이 달콤한 함정이 정말 커요. 내 삶을 확실하게 안주시켜 버림으로써 내 지식과 잠재력을 완전히 죽여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그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무의미하고 이유 없이 쓰는 사람하고는 절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대화하지 않아요. 왜? 그 단어는요, 우리를 완전히 죽여버릴 수 있는 위험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현재 충실함이 내일의 윤택을 보장한 게 아니라 단어를 쓸 때도 신중해야 되고 현, 단순히 충실함이 아니라 공격적인 충실함이 우리의 윤택함을 보장한다고는 봐요.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현재 충실함이 내일의 윤택함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전 이렇게 바꾸고 싶거든요. 바꾸고 싶은 게 뭐냐면 공격적인 충실함이 내일의 윤택함을 보장한다. 공격적이고 공격적인 충실함이 내일의 윤택함을 보장한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제가 과거에 대한 후회를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마 과거 후회를 썼던 시간이 뭐냐면 그래요? 잠깐만요. 잘 보이시나요? 다음에는 PPT로 해야 되겠는데요. 네. 오늘까지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세요? 네. 그러시구나. 네. 세 번째는 과거에 대한 후회는 금물인데 제가 과거에 대한 후회를 썼던 시간이 있어요. 제가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약 1년 6개월이에요. 28살에서 30살까지 살아온 이 기간에. 그러면 거의 한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까워서 과거에 대한 후회는 웬만하면 다 추리고 있어요. 지나간 일은 제가 아까 이병헌 씨 내부자들에서 이병헌 씨가 했던 였듯이 제가 이 대사를 떠올리면서 이제 서서히 잊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시간이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까먹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대한 후회는 절대 하지 말. 나를 조금 칭찬을 많이 해주자. 대한 현재의 내가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충실함을 이행하고 있는 나에게 칭찬해주자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1인 기업 96기인가 97기에 그 배워서 남준 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데 저에게 칭찬을 많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얻게 되었고요. 그럼으로써 제가 과거에 대한 후회는 금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과거에 어, 빙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빙신이다. 제니 대표님하고 한양 대표님은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한 사람은 아니라고 좀 봤거든요. 저는 1년 6개월 동안 정말 빙신 제가 정확한 발음으로 하면 욕이 되기 때문에 네, 빙신이라고 좀 표현을 잠깐 돌려서 할게요. 욕을 하는 습관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에 제가 1년 6개월 동안 멍청하고 허접하게 후회를 했다면 지금은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충실함으로 진행하고 있는 저에게 제니 대표님에게 한영 대표님에게 우리의 자신들을 좀 토닥토닥 아껴줘야겠다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 제가 간단하게 다루고 종료를 할게요. 어,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씩 실패자인가? 근데 저는 이런 혹시 유튜버 중에 장사의 신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장사의 신이라는 유튜버 아세요? 어, 알고 계시나요? 혹시 장사의 신이라고 유튜버?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냐면 그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200개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던 대표였어요. 매각을 200억에 하고 세금 떼면 양도소득세 떼고 소득세 떼면 약 한 5, 60억 정도 매각을 하거든요. 프랜차이즈는 200억에 팔린다 했을 때. 소득세가 약 40억 정도 되고요. 사업소득세가 약 10억 정도 떼가요. 그러면 50억 정도 세금을 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150억에서 세수 혜택 받으면 160억 정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200억이 찍혀요. 근데 세금 받은 건 그 사업자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지 않은 사람이 실패한 삶이다. 저는 실패를 한 5번을 했거든요. 베트남에서 의류 공장 6개월 동안 공장 계획하고 사업 계획하고 서류 준비해서 반년 동안 기다려서 가지고
2020년 4월에 공장 베트남 다낭에 공장을 짓고 의류 공장을 짓고 플라스틱을 통해서 플라스틱 제조 공장도 따로 세운 동시에 한 2020년 10월까지 제 매출이 약 110억대를 바지 사장 밑에서 110억대 유지를 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10월 30일에 실패한 사람이 찾아오거든요. 제가 갑자기 빚쟁이로 전략을 해요. 제가 배신 맞고 사기 맞고 이래가지고 한 그때 빚이 약 5억 5천 됐거든요. 그때 제가 빚이 약 5억 5천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5억 5천 되고 6억이 되고 2021년 5월에 제가 7억이란 빚이 된 거예요. 갚고 나니까 계속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사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사채를 쓰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아실 거예요. 사채는 정말 무서워요. 제가 빚 갚을 때 이자가 38%였고 진짜 잠을 한 2시간 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불면증 오고 계속 한 참이슬 오리지널을 한 2병씩 까고 잤거든요. 정말로 2병씩 마시고 잤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근데 지금은 금주한 지 한 13개월 됐거든요. 간도 많이 회복되고 건강식으로 많이 먹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패 배신을 겪었던 실패와 사기를 겪었던 실패 두 번을 겪고 제가 사실 사람을 잘 못 믿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좋은 대표님들하고 만나서 김영환 교수님도 만나서 다시 완벽하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이신 은현장 대표님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대표님이 얘기하신 문장을 다시 한번 읊어드릴게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를 단 번도 극복하지 못하고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그 대표님은 얘기를 해주는데요. 전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됐거든요. 전 두 번의 실패, 세 번의 실패, 네 번의 실패, 다섯 번의 실패를 겪고 나서 한 번 불쑥 일어나니까 겁이 안 나요. 비록 모아뒀던 돈, 단숨에 모아놨던 그 3, 4억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도 있고 좀 허탈감이 좀 있지만 과거에 대한 후회라는 사람은 빙신이기 때문에 저는 빙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실패를 5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비록 제가 알마인드 알마인드로 부족한 언변을 통해서 제가 책 리뷰를 제가 자세하게 하진 않지만 제가 내용에 대한 립 스포는 절대 안 해요. 저는 책을 읽고 나서 인생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책을 읽고 나서 단순 책 내용만 책 내용을 썰을 다 풀어버리면 스포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이 내가 한번 읽어 이 책을 읽어보고 싶었는데 이 책을 읽어봤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난 읽어보고 싶었는데 그럼 책에 실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책 내용을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책을 읽고 목차를 뽑고 제가 겪었던 삶이나 좋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성장하고 있다. 난 저의 경험과 저의 실패했던 상황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풀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오늘은. 비록 좀 부족하고 좀 많이 모자랄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말을 붙여봄으로써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점검하고 제가 더 나은 방향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오늘 이 책을 꼭
리뷰를 해외에 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책을 여기 계신 제니 대표님 때문에 제가 제니 대표님하고 그 김일 대표님이라고 있어요. 그 생존독서 따라쟁이 연구소 소장님이신데 그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책을 가게 됐고 배워서 남지훈 대표님을 통해서도 책을 가까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책을 읽음으로써 삶을 윤택해지고 하는 게 최대 복수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나서 계속 돈도 모아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왜 잘 살 수 있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임해야 되지? 라는 마인드를 가지면서 책을 읽고 저에 대한 삶을 이야기를 평생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한 기간에도 잘 들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네. 다음에 할 때는 PPT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잠깐만요. 공유 중지할게요. 네, 기록 역시 중지하겠습니다.